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온함이 혹시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사건 하나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중장년이 되어 사회와의 연결이 하나둘 느슨해질수록 우리는 이상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고단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별일 없는 일상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우울해지는 걸까요? 아무 문제도 없는 하루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의 한 철학자는 이 지루함을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환영해야 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도대체 왜 그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지루함을 삶의 축복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온한 하루 앞에서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그 평온함을 인생 최고의 상태라고 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고 단조로운 삶을 찬미한 노철학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조용한 반복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쇼펜하우어에게 단조로운 하루란 아직 실패하지 못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흔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했고 불안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삶을 스스로 깔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큰 파문을 일으킬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32살이 되던 해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방 안에서 철학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철학을 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베를린은 유럽 지성의 심장부였고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이름 하나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학생들이 숨을 죽이던 인물, 헤겔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질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지루한 삶을 단숨에 끝낼 결정적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부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그가 왜 훗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부터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장면은 지금 이 순간 평온한 하루가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의 강의 첫날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그 침묵이 오히려 귀를 울릴 정도였습니다. 넓은 강의실에 놓인 의자들은 거의 비어 있었고 앞줄에 앉아있는 몇 명의 학생마저도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큰 결심을 했는데 막상 세상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건물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까지 학생들이 몰려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처음엔 애써 태연한 척합니다. 오늘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진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늘 조용했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공격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이 무관심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비난이라도 받았다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었을 텐데 아무 반응도 없는 현실은 그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강의를 중단합니다. 세상을 향해 던졌던 도전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공한 철학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는 명예를 잃었고 학계에서 밀려났으며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철학자가 됩니다. 하루하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다시 그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지루한 반복이 자신을 파괴하는 벌이 아니라 훗날 자신을 구원하게 될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독과 단조로움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접은 이후 그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책을 펼치고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누군가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쇼펜하우어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지금의 중장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하루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때 이 반복을 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행을 떠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더 고립되었습니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생각은 흐려졌고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조차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랐던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조용한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은 그의 철학을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을 갖지 않은 채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도 그는 여전히 지루함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루함은 실패의 증거였고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오해가 그를 다음 단계로 밀어올립니다. 그는 지루함을 없애려다 실패하면서 처음으로 지루함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가 왜 훗날 지루함을 축복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함을 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도망치듯 사람을 만나거나 억지로 하루를 채우는 일을 멈춥니다. 대신 그는 가장 두려워하던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속에 그대로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구분조차 희미해질 만큼 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갔고 그 반복 속에서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루함을 두려워하는지를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늘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원하고, 자극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변화를 원합니다. 그 욕망은 잠시 충족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또 다른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삶은 끝없는 부족함의 연속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보며 충격적인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지루함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욕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욕망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과연 불행한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에 도달합니다. 혹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삶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많은 기대에 짓눌려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와 충돌합니다. 성공, 명예, 성취, 변화.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불안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한 염세를 넘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의 흐름을 차분하게 되짚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늘 불안했고 그것을 얻고 나면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결핍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공을 원하던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웠고 인정을 갈망하던 시절에는 잊혀질까 늘 초조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날들에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물론 기쁨도 크지 않았지만 그만큼 고통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대비가 그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덜 바라게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인간의 삶 전체로 확장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불안과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잠시 멈추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특별한 자극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성과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라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가? 왜 평온을 불안으로 착각하는가? 그는 그 이유를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늘 움직여야 하고 늘 성취해야 하며 늘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멈춰버린 인생처럼 느껴졌고 그 멈춤은 곧 실패로 오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제 다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멈춤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안전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생각은 아직 확신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했지만 그의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핵심 질문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훗날 지루함을 인생의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정면으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지루함은 삶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잠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라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두 극단 사이의 진자에 비유합니다. 한쪽에는 결핍과 고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욕망이 채워진 뒤에 공허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이 두 지점 사이를 오갑니다. 원할 때는 괴롭고 얻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진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지점이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 멈춤의 순간을 지루함이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고통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명으로 지내던 시간,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 시기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피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많았던 시절에는 늘 불안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순간마다 마음은 더 쉽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조용히 반복되던 하루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았고 비교당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루함은 실은 고통이 사라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에 익숙해졌지 평온에는 익숙해지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관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 문제 없는 하루를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고 믿는 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늘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증명해야 하며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의 징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은 정체가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잠시 우리를 놔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그렇게 혐오하던 단조로운 하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시 봅니다. 그 하루들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했고 쓸데없는 비교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숙제를 남깁니다. 이 평온한 삶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누구에게나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불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은 하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루를 실패라고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고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누군가와 싸울 이유도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온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삶은 늘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고통이 있어야 인생이 굴러간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되어 그토록 바라던 평온이 찾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지, 내 인생이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공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상태는 삶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구간이고 가장 안전한 구간이며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미 충분히 지나왔으며 이제는 지켜도 되는 삶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루함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루함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불안과 욕망의 세계로 스스로를 밀어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매일 반복되는 하루는 지겨운 형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괜히 사건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평온을 깨뜨릴 이유도 스스로를 흔들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왜 이 평범한 하루를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까지 말했는지 그 최종적인 이유를 정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축복은 특별한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평범한 하루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행복해서 기억에 남는 날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무사히 지나간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에는 고통도 불안도 두려움도 개입할 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없다는 것은 위기가 없었다는 뜻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삶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해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를 괴롭혀 왔다고 말합니다. 특별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욕망에 묶이고 비교에 시달리고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증명할 것도 싸워야 할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루함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루함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이 가장 조용해진 신호이며 가장 덜 아픈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뒤처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어제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이 드디어 안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괜히 사건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평온을 깨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별일 없이 지나간 이 하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기억에 남을 장면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하루를 지겨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니라 이미 많은 파도를 건너온 사람에게만 허락된 안정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흔들려야 산 것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온 앞에서 괜히 불안을 느끼며 스스로를 의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는 삶이 당신을 놓아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를 지켜낸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